네, 일단 이제 2차 함수의 모양, 그러니까 개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y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ax 제곱에 대해서부터 크게 연구를 해서 조금씩 더 레벨을 올려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지금 2차 항의 개수가 a인데 아까 배웠던 것처럼 개수는 0이 되면 안 돼요. 다만 우리는 a의 부호를 몰라요. 그래서 a의 부호를 모르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양수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수일 때로 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엔 예시를 들어서 시작을 할게. y는 x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제가 그림을 그릴 건데, 좌표 평면을 그릴 거야. 그러면 여기 x, 여기 y축을 그리고, 얘는 x에 0을 대입하면 y가 0,0을 지나죠. 그리고 내가 1, 넣을 때 1이 나오시고 2일 때는 1, 2, 3, 4가 나오세요. 그죠? 자, 1, 1, 2, 4까지 나왔어. 근데 x에 음수 부분도 집어넣어 볼게.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면 제곱이니까 그대로 어차피 1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같은 형태일 때 여기도 4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읽냐라고 할 때 2차 함수의 모양 중에 반드시,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어떤 형태든 간에 무조건 곡선이라는 걸 일단 파악하셔야 하고, 근데 곡선 중에 우리 농구할 때나 이렇게 할 때 이제 3점슛 이렇게 탁 쏘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양의 그림이 그려지죠. 이런 걸 이제 포물선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2차 함수는 포물선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포물선 모양의 특징은 어딘가를 기점으로 높이를 쫙 갔다가 이렇게 쭉 떨어진다. 아니면 이 기점으로 이렇게 쫙 갔다가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어떠한 성질이 변하는 시점이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여기서는 원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곡선을 그려야 돼. 곡선을 그려야 되니까, 자, 포물선 모양을 그리는데, 지금 모양을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x가, 그러니까 a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에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음수인 경우도 한번 같이 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음수인 경우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개수를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하고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x축을 여기다 그리고 y축을 조금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면 얘는 0,일 때 똑같이 0이셔. 근데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2일 때는요,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찬가지로 4가 돼요. 자, 그럼 이것도 아까 또 마찬가지로 포물선 모양이니까 똑같이 여기가 딱 봐도 뭔가 성질이 변한 것 같아 해서 쑥 그리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 개수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모양은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이쁘게 뒤집혀 있죠. 그래서 2차 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양수일 때, 지금 2차 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얘를 기점으로 이렇게 뭔가 아래쪽으로 뭔가 볼록하죠. 아래쪽으로 볼록하지. 그래서 개수가 양수인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걸 줄여서 아볼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뭔가 풀이할 때 아볼이라고 돼 있으면 이거 개수가 양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얘는요, 얘를 기점으로 보셨을 때 위로 볼록하죠. 그래서 얘의 특징은 위로 볼록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이것도 제가 마찬가지로 위볼이라고 줄여서 말해요.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에선 제가 아까 슬쩍 얘기했지만 포물선의 특징은 이 뭔가 어떤 기점으로 성질이 변하세요. 이 성질이 변하는 지점 있죠? 성질이 변한다, 성질 변화, 성격이 바뀐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 기점, 점이 어디냐라고 하면 그걸 2차 함수의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꼭지점이 양수든 음수든 개수가 다 존재한다라고
파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꼭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볼 건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 여기 기점으로 제가 이렇게 선을 딱 여기도 그어보고 음수이 쪽에도 딱 그어볼게. 그럼 우리가 어렸을 때 막 그 물감 막 그려놓고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뭔가 물감을 그려놓고 이 종이를 반 접는다고 할게요. 종이가 막 이만한 사이즈가 있어. 근데 내가 정확히 반을 접는데 막 이 하트 그리겠다고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물감을 이렇게 칠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감을 탁탁 접으면 똑같이 이렇게 하트가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거를 이제 수학적으로는 선대칭이라고 하는데,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여기를 이제 선이라고도 하는데 이차함수에서는 축이라고도 불러. 축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얘는 이차함수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든 음수든 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축 대칭이다. 음수인 것도 마찬가지로 축 대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축 대칭. 이 점을 기점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통적으로 2차 함수의 성질이 뭐라고? 바뀐다고 했죠. 성질이 바뀐. 성질이 변화된다라고 할까요? 네, 성질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자, 양수인 구간에서는 성질이 변하는 걸 여기다가 쓸 건데요. 만약에, 자, 일단 근데 그걸 시작하기 전에 약속할 게 있다면, 이 볼록한 이 점을 아까 0,0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 형태 있죠? y는 ax 제곱일 때는요, 꼭지점의 좌표가 반드시 0,0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0,0이야. 그리고 축은요. 자, 여기서는 y축인데 y축의 특징이 뭐야? 모든 x 좌표가 0인 거지. 그래서 축 대칭인데 우린 이걸 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x는 0이라고 불러요. 얘도 그럼 마찬가지로 x는 0일 텐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봐주셔야 할 것은 꼭지점에, 이건 여기다 적겠습니다. 꼭지점에 x 좌표와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아까 x 있죠? 방정식은 서로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나중에 그 이참수가 되게 복잡해질 때 이거를 기억해두면 아주 괜찮습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자, 그럼 이제 축을 기점으로 볼 거야. 축이 0이었지. 자, 그러면 성질을 살짝 볼게요. 만약에 x가, 자, 개수 양수일 때야 0보다 작으면요. 자, 내가 여기 성질을 변화하려면 우리가 두 점을 분석하면 돼. 이렇게. 여기도 두 점 있겠죠? 자, 그럼 x가 0일 때는 만약에 내가 x의 값이 증가했어. 그러면 y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을 할 거야. 관찰을 할 거야. 그러면 보시면 x 값이 내가 이렇게 뚝 증가했는데 y 값은 어떻게 돼요? 뚝 줄어들죠. y 값은 감소해요. 근데 여기서 성질이 내가 언젠가 바뀐댔지. 그래서 그 바뀌는 지점이 언제요? 라고 하면 0보다 작은 곳을 벗어날 때예요. 자, 그러면 얘 살짝 지워서, 자, 그러면 이번엔 x가 0보다 클 때를 볼 거야. 그러면 얘는 x가 증가할 땐 y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자, x가 이렇게 증가했더니 여기서는 y 값이 증가했네요. 그래서 y 값은 증가하는데 이때가 어느 기점으로 성질이 바뀐다고? 축을 기점으로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외울 필요 없고요. 일단 이게 함수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우린 이거를 최대한 그림으로, 그러니까 그래프로 이 성질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음수인 걸 좀 볼게요. 이 하트는 이제 좀 지우고요. 하트인 건 좀 지워야 돼. 그래서 자, 여기로 봅시다. 자, 여기는 x가 0보다 작을 때 또 두 점 봅시다. 여기와 여기 보고요. 그럼 여기는 x가 내가 만약에 증가를 해. 그러면 x가 쑥 증가했는데 y가 오락 증가했죠. 그럼 y가 증가한다. 근데 x가 0보다 클 때는
x가 만약에 증가한다면 두 점을 봅시다. x가 이렇게 증가한다면 y는 어떻게 돼? 으악!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y는 감소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2차 함수의 정말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예제를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예제 7번을 간단하게 들고 왔는데요. 자, 위로 볼록한 걸 골라야 돼요. 자, 위로 볼록하다. 아, 이건 그림을 제가 한번 또 그려보면 위로 볼록한 건 이거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아래로 볼록해요. 이거는 이게 위로 볼록한데 이 경우는 개수가 음수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위로 볼록하다는 건 개수가 음수인 것을 찾으면 돼. 자, 이거 양수야? 아니야. 이거 음수야? 맞아. 이거 음수야? 맞아. 이거 양수야? 아니야. 이렇게 돼서 이제 이 문제 답은 되게 간단하게 니은 디귿으로 결정이 납니다. 네, 그럼 이제 아까 이제 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뭐 축 이런 거 다 알아봤는데요. 그거 외에 이제 이 참수의 기본형부터 이제 앞으로 시작되는 거에 특징을 조금 더 파헤쳐보고 다른 예제들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갑자기 식을 3개를 써놨죠. 함수를 3개를 써놨는데 이 3개의 차이를 볼 거야. 자, 똑같은 ax 제곱인데 모두 다 꼭지점의 좌표는 0,0이죠, 그죠? 근데 그림을 하나씩 그려볼 거예요. 하나씩 봅시다. 얘부터 그릴 건데 이제 표시한 게 이거예요. 각 이 함수는 요 색깔 중에 하나로 그리겠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이제 지난번에 아까 했던 예시지만 다시 한번 보면 1이고요. 1일 때 1이에요. 이거 안 지나요. 미안해요. 그 다음에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하나, 둘, 셋, 넷까지 올라간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제가 그림을 이제 여기와 여기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빨간 색깔로 y는 x제곱 그리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y는 2x제곱은요 똑같이 제가 0,0 지나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일 땐 2고 1일 때 2죠, 그죠? 그래서 이걸 그리면 약간 뭔가 더 홀쭉해졌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y는 2분의 1 x제곱을 할 건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0좀 똑같이 지나. 근데 2일 때 얘가 2예요. 그죠? 2일 때 얘가 2야.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함수를 또 그려보면 얘는 약간 요렇게 생겼죠, 그죠? 그럼 여기서 분석할 수 있는 게, 자, 폭을 볼게요, 폭. 폭을 봤을 때, 자, 제가 이걸 넘버링을 칠게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1번 함수와 2번 함수와 3번 함수를 볼 건데요. 자, 폭이 가장 넓은 거부터 제가 이제 순서대로 나열을 해볼게. 폭이 넓은 순서예요. 넓은 순서. 3이 가장 폭이 넓죠. 폭의라고 하면 요 기준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1번이고 2번이죠. 그리고 제가 개수를 비교할 거예요. 이 창의 개수도 비교할 건데, 자, 똑같이 3번 써볼게. 3번의 개수는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1번의 개수는 1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의 개수는 2죠.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내가 폭이 지금 좁은 거는 값이 작고, 폭이 넓은 건 값이 크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양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실은, 그러니까 개수라고 쓸게요. 개수가 클수록 폭은 좁아진다예요. 자, 근데 이게 음수에서도 통하는지 한번 볼게요. 음수는 제가 y는 x제곱과 x제곱을 똑같이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마이너스 x제곱을 그리면 그림이 약간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거 y는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거 그리고 2분의 1 그걸 그려볼게요. 2분의 1 x제곱만 그려볼게. 얘는 이렇게 더 넓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 그려진다,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폭이 아무래도 얘가 더 넓지 않아? 그죠? 그러면 개수가 지금 클수록이면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엄연히 더 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 비교할 때, 음수일 때 상을 비교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지 않아? 근데 개수가 클수록 폭이 좁아져요? 뭔가 이상하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짓냐면요. 개수가 클수록 여기서 뭔가 한 수식어를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한 수식어를 추가를 해주셔야 돼. 그 수식어가 뭐냐면요. 자, 너 그러니까 다시 지워서 개수가 그러니까 크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얘를 내가 만약에 절대값을 씌워보잖아. 그럼 이거 2분의 1이고 얘 씌워보면 1이잖아, 그지? 그러면 말이 되죠. 개수가 클수록 폭이 좋아진다가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을 추가되냐면 개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은 좁아진다라고 말하면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떤 형태에서도 통해요. 그러니까 개수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이 함수의 폭은 좁아진다. 이게 기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알 수 있는데 지금 얘네 보면은 제가 이걸 두 개를 또 써놓은 게 있어요. 이걸 제가 왜 써놨냐면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얘네가 지금 같은 색깔은 개수만 바뀌었잖아요. 개수의 부호만 바뀌었는데 지금 얘네가 여기 X축 기준으로 종이 접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선대칭 느낌인데, 자, 그러니까 아까 하트를 그렸지만 예를 들어 또 이런 종이가 있어요. 이번엔 하트 말고 제가 뭘 만들어 볼까? 원을 만들어 볼게요. 반원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또 물감놀이 한다고 물감놀이를 다 색칠을 해. 그럼 내가 이거 기점으로 종이를 탁 접으면 이렇게 원이 탁 등장하죠.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은 한번 볼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예를 들어 여기에 점을 1,1이라고 봤을 때 여기 있는 점이 X 기준으로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얘는 1,-1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X의 부호는 같은데 Y의 값이 지금 어떻게 돼요? 바뀌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X축 대칭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X축 대칭은요, 좀 어렵지만 좀 보시면 결론은 그거야. Y의 부호가 바뀐다. Y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어볼게요. Y는 X제곱이 있는데 이거에 X축 대칭인 함수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Y가 지금 이게 양수지. 이걸 내가 음수로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를 정확하게 다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되죠. 그래서 Y, X축 대칭은요, Y의 부호가 변하는 거다. 그래서 뭘 해주시면 되느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자, X축 대칭은 꽤 많이 나와서 꼭 필기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이거 관련한 예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프린트의 예제 9번은 객관식이지만 저는 이걸 주관식으로 모두 풀어드릴게요. 자, 예제 9번은 이차 함수의 폭을 보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폭이 좁은 순서대로 순서로 나열을 하면 아무래도 지금 그림상 다 나가겠죠. 그러면 절대값의 개수는 아까 말했어요. 절대값 개수라고 말한 이유는 음수일 때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좋아진다. 그러면 절대값의 개수는 아무래도 다가 제일 클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개 중에 절대값의 개수가 가장 큰 걸 찾아야 돼요. 이건 큰 순서예요. 자, 그러면 얘 절대값 6이니까 얘가 제일 크지. 그럼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분의 1과 7분의 1을 비교하려면 3분의 1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얘가 나가 되시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제일 작으니까 가가 되시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폭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문제가 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예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는 11번과 13번 두 개를 동시에 풀어볼 건데요. 자, 11번 보시면 y는 ax 제곱이고 실제 프린트에도 이 그림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제가 추가한 건 2,8 정도가 돼 있어요. 이 점이 있어서 그대로 2,8을 넣었는데, 이런 그래프가 보이면 이 좌표를 잘 확인하셔야 돼. 그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되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2를 대입하시면 4a는 8이 나와서
a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럼 이 함수가 알고 보니까 y는 2x 제곱이신 거잖아. y는 2x 제곱인 걸 이 과정을 통해서 구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b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2죠. 그래서 답이 바로 2라고 나오는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11번 같이 문제에서 그래프를 주시면 그 좌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다 쓸까요? 좌표를 확인하기. 좌표 확인이 필수라고 봐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13번도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어떤 이차함수의 꼭지점이 원점이래요. 꼭지점 원점? 꼭지점이 원점이다. 이러면 y는 ax 제곱이죠. 근데 대신 부호를 몰라. 그럼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여기 위로 대략 그려볼게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확하지 않아. 근데 얘가 마이너스 2,9를 지난대.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다고 치면 9는 그러면 이 9는 양수잖아. 그럼 여기 찍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탈락. 이게 맞다는 거니까 일단 이 문제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개수가 양수라는 거야. 물론 이제 그러고 나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9를 대입하면 4a가 9니까 a가 4분의 9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이 차함수는 4분의 9 x 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게 k,36을 지난다 했잖아요. 봅시다. 그러면 36을 4분의 9 k의 제곱이죠. 그러면 양변에 9분의 4를 곱할게요. 그럼 9분의 4를 곱하면 k제곱은 16이 나와요. 뭐야? 이거 인수분해 복습할 겸 이렇게 넘기면 요거 합차 공식 가능. 이유, 얘가 4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k-4 그리고 k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답은 k는 4와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유형들 풀어볼게요. 네, 바로 예제 15번 한번 풀어볼 건데요. 지금 예제 15번은 2분의 1x 제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아야 되는데 얘의 그림은 어떻게 생겼니? 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죠, 일단. 그리고 꼭지점 좌표는 0,0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x는 0 그리고 얘는 아래로 볼록하죠, 그죠? 네, 일단 이 정도 성격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번은 꼭지점이 원점이라고 얘기를 했어. 이거는 미리 찾아둔 거 중에 맞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 아래, 아보리시래. 네, 선지가 아보리시래. 맞죠? 그 다음에 3번. x는 0이 축이래. 이것도 축의 방정식. 0이라 했죠? 그 다음에 4번은 y는 2x 제곱보다 폭이 좁다라고 했는데, 자, 이건 봅시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개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했는데, 비교해 봅시다. 2와 2분의 1을 절대값을 씌웠을 때 아무래도 이게 더 크지. 자, 폭은 절대값이 클수록 좁아. 얘가 더 좁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틀린 설명이야. 뭘로 고쳐야 되냐? 넓다로 고치셔야 한다. 그러니까 4번은 오답. 다음 마지막 5번 봅시다. 5번은 자, y는 미안해. 문제에 넓다고 나와 있네요. 나 뭐 한 걸까요? 자, 넓다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5번은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과 y축 대칭이래. 자, 아까 말했었죠. 어차피 17번 문제 풀이할 때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으니까 필기를 잠시 드리자면 y는 ax 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했지만 얘와 이제 x축 대칭인 것을 찾아라 라고 하면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하자고 했죠. 그러면 내가 얘를 그대로 이으면 마이너스 y는 ax 제곱이라서 y는 마이너스 ax 제곱인 게 지금 x축 대칭인 거예요. 그 말은 서로 지금 여기에 부호가 완벽하게 뒤집혀야 된다. 그러니까 x축 대칭이려면 부호가 모두 달라야 해요. 이걸 찾아야 돼요. 부호가 모두 달라야 되는데 지금 얘는 보시면 이게 부호 모두 다른 건 맞는데 y축 대칭이 아니지.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러면 연속적으로 바로 17번을 해볼 건데 X축 대칭인 거를 짝지은 것을 찾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방금 설명한 5번 선지와 똑같죠. 그러니까 부호가 모두 달라야 돼요. 자, 그럼 개수가 마이너스 2니까 얘와 부호가 다른 걸 찾아야 돼. 바 있네요. 그러면 가와 바가 맞아. 다음 나 볼게요. 얘 개수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그렇게 생긴 거 지금 없지? 얘는 아닌 거야. 그 다음 다 볼게요. 다는 개수가 마이너스 6분의 1인데 바로 아래에 마도 6분의 1. 절대값이 같죠. 그러니까 개수의 부호가 모두 다르니까 얘도 얘네끼리 맞는 거고, 라는 이미 짝은 없지만 마이너스 3x 제곱이려면 얘와 대칭이려면 y는 3x 제곱이어야 하는데 없죠. 그래서 라도 틀린 거다. 그러니까 답을 내면 가, 바가 페어고 다, 마가 페어입니다 라고 답을 내시면 된다. 네, 일단 이 참수 다 마무리 지었고요. 기본적인 거. 다음 시간에는 평행이동 Y축과 X축과 이런 것들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했어요.